분노조절 장애는 사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하는 공식 진단명은 아닙니다. 공식 진단명에는 우선 분노조절 장애도 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충동 조절 장애, 그 중에서도 간헐적 폭발 장애, 외상 후 격분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노조절 장애의 정의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우선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당한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좌절감을 갖게 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이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행동 조절이 안 되면 기물을 파손하고 사람이나 동물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노조절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은 비단 분노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 예를 들어 우울증, 조울증,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다른 인격장애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공통된 증상입니다. 따라서 그런 분노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에 맞는 진단을 찾아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천적인 또 후천적인 원인 모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은 유전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 화를 잘 참지 못하거나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와 유사한 증상이 가족 내에서 발생할 확률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또한 폭력적인 상황에서 또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사랑이나 인정을 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추후에 공정하지 못하거나 어떤 모욕이나 비판을 받는 상황이 되면 화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높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을 본 것이고요. 한국 사회의 특징으로 본다고 하면 한국 사회 특유의 어떤 조급증이나 어떤 1등 제일주의,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바뀐 것, 그리고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또 직장인이 될 때까지 계속 경쟁만을 해야 되는 과도한 경쟁 문화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스트레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분노가 폭발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대적인 특징으로는 사람은 우울한 감정보다는 분노의 감정을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보다 분노의 감정을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른 분노를 야기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원인을 들 수 있겠는데요. 뇌에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분비가 되어야 스트레스나 우울, 불안이 줄어들고 충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들은 이런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확실히 다른 분들에 비해 줄어들어 있다는 연구 발표가 있고요. 세로토닌을 늘려줄 수 있는 항우울제를 복용했을 때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분노 조절 장애의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 또 사회적인 원인, 생물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변하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런 분들이 전부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슈가 됐던 삼단봉 사건이나 고속도로에서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일부러 유발했던 이런 정도가 좀 심한 사건들의 가해자들을 만약 면담해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정신과적 질환이 진단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 성격이 변한다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자동차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운전을 하면서 보통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 음악을 따라 부른다거나,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렇듯 운전하는 공간은 굉장히 사적인 공간으로 본인이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끼어들기라도 한다면 사적 공간을 침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화가 나더라도 사실 몇 초 후면 그 감정이 수그러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점점 더 강화가 돼서 예를 들어 상대방의 차를 쫓아간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도 그 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계속 화를 낸다면은 그런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증상이 있다면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더 증상이 나빠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2015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2009년에서 2013년 사이 분노 조절 장애가 약 32%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화가 조절이 안 된다,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으로 변한다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로 바로 진단이 되는 경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다른 정신과적 질환, 예를 들어 우울증이나 조울증, 알코올 중독, 인격 장애 등으로 먼저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에 맞는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면 그 화가 풀리고 좀 가라앉을 거로 생각하지만 사실 화는 내면 낼수록 더 강화가 되고 분노가 더 강해집니다. 그 이유는 화를 내면 낼수록 화내는 것 자체도 매우 스트레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뇌를 자극해서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호르몬에는 코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건강에 매우 치명적이고 특히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혈압이 빨라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서 심장병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발표에 의하면 심장병은 3배, 심장마비는 5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 체계도 잘 망가뜨려서 암의 발생률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과적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를 조절하지 못한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폭력적으로 변한다, 그걸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 직업적인 기능이 망가진다고 생각이 드시면 더 일이 커지기 전에 빨리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에 따라 상담 치료와 또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와 또 만약에 상황이 좀 심각하다고 생각되면 현재 스트레스와 잠시 차단을 둘 수 있는 입원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분노 조절 장애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15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참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는 매우 좋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숙지를 하셨다가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화가 났을 때는 그 상황을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예를 들어 상대방을 그냥 헐뜯거나 상대방의 약점을 캐는 그런 거를 비난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화가 풀려서 그 상황을 후회해봤자 이미 때는 늦은 상황인데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가 나는 자극이 있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약 15초의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약 3초간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2초 동안 아주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15초간의 시간을 두는 것만으로도 정말 거짓말처럼 분노의 감정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상황을 좀 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훨씬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좀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단 한 가지는 그런 사람과 맞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인 10가지보다는 부정적인 한 가지에 훨씬 예민합니다. 10번을 잘 해줘도 한 번 실망을 끼치면 그것을 더 잘 기억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듯 우리 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예민한데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인 분노로 맞대응을 한다면 그것은 10중8구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15초법 등을 이용해서 화가 난다면 그 화가 나는 분노의 감정을 어느 정도 가라앉힌 후에 그 상황을 이성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이 꼭 잘못된 감정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이 상황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느낀다면
지금 내가 닥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화가 난다, 분노가 일으켜진다고 해서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런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폭력적으로 이어진다거나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이 더 커지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시고 그에 맞는 진단을 받아본다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조기 검진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신체적인 조기 검진처럼 마음의 조기 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조기 검진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불편한 게 있으시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최근 들어 인식이 많이 바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